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강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국가에 속해 있는 대륙과 바다 등의 지형 지물, 이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네요. 니은 주변 국가와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 이건 관계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경도와 디귿, 위도, 이건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위치로 인해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위치를 리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건 지리적 위치죠. 지리적 위치라고 나타내거나 미음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표준시가 9시간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수리적 위치 가운데 경도, 그리고 우리가 영국보다 표준시가 9시간 빠른 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동경 135도이기 때문이죠. 1번 기역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는 수리적 위치에 해당한다. 수리적 위치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 2번 니은을 활용하여 표현된 위치는 절대적 위치에 해당한다. 관계적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위치죠. 3번 디귿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리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리적 위치에 대한 위치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미음은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임을 나타내는 위치 표현이다. 반도 국가라고 하는 건 지리적 위치죠. 그래서 해안과 대륙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 위치이다. 2번 제시된 조건에 맞는 가라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와 A, D는 각각 우리나라 사극이 있는 지역 중 하나임. 사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 가장 서쪽, 가장 남쪽, 가장 북쪽 이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지도의 A, B, C, D가 바로 우리나라의 사극이죠. 조건 볼게요. 가와 나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지리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지역은 딱 두 군데예요. 다른 지역은 물론 천연보호구역이 더 있지만 다른 곳은 한국지리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하고 어디냐면요. 독도하고 마라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개념 설명에서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라도는 설명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마라도도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어서 생태계가 독특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가는 나보다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인접한이라는 말은요,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마라도에서 인접한 유인도는 제주도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가파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아무튼 바로 옆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 인접한 유인도는 울릉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고 그랬으니까요. 가는 마라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B가 될 거고요. 나가 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은 아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볼게요. 나는 다보다. 나는 독도인데 독도하고 비교하면 A, B, D 모두 일출일몰 시각이
늦죠. 그래서 뭐 세 번째 조건은 뭐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요. 마지막 조건 볼게요. 다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제 A하고 D 두 지역만 비교하면 되는데 최하늘 평균 기온은 1월달 평균 기온을 말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뭐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고위도 지역이 더 춥죠. 그래서 다가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그랬으니까 다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가 D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 개념 설명에 있는 내용하고 뭐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료를 뭐 굳이 보지 말고 밑에 있는 선지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영토에서 기억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도는 이름만 보면 섬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섬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수중 암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2번 니은을 영해로 하는 사례로 대한해협을 들 수 있다. 이웃하는 나라가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해협은 일본 스시마 섬이랑 가까이 있어서 얘는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까지 영해가 설정되어 있죠. 틀린 설명이네요. 그 다음 3번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리을이 적용된다.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통상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대체로 단조롭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통상기선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는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 그 다음에 남해안에 있는 제주도라고 이렇게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제주도를 예를 들면은 이쪽에는 우도가 있고 이 남쪽에는 가파도와 뭐 마라도가 있어요. 그럼 이 섬들도 당연히 통상기선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제주도 주변에 정말 섬이 엄청 많다. 그러면 제주도 주변에 있는 그 섬들도 아마 직선기선을 적용해야 될 테지만 실제로 제주도 주변에는 섬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그 다음 4번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리을의 위치는 변경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선은 통상기선이든 직선기선이든 기선을 경계로 한쪽은 영토, 한쪽은 영해예요. 반대쪽은 영해예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직선기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 이게 영해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영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해의 반대쪽 기준선에서 영해의 반대쪽은 이제 영토가 되는데 영토는 이제 흙으로 돼 있는 뭐 육지인 곳을 영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토 안에서 한강 물줄기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호수라든지 또는 거기가 바닷물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수라고 한다. 그래서 4번 선택지처럼 내수에서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간척 사업을 하는 거랑 여기에 있는 영해랑 뭐 아예 관련이 없죠. 그래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틀린 설명이네요. 그 다음 5번 동해안은 디귿이 리을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다. 동해안은 대부분이 통상기선. 그런데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곳이 있죠. 여기를 호미곶이라 그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을 영일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직선기선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울산이 있어서
여기를 울산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일만과 울산만만 동해안에서는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양구군. 양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은 줄여서 말하니까 강원도에 있고요. 휴전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남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땅끝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 단 섬 말고 우리 한반도에서, 육지에서 가장 남쪽이죠. 여기는 전라남도에 있어요. 자료 볼게요. 가요에 위치한 땅끝마을은 그리고 위도 북위 34도 17분 이 숫자를 보고서 가가 해남군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동경 126도 31분에 위치하며 국토대장정의 출발지로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곳에는 땅끝 전망대가 위치하여 남해의 풍경이 펼쳐지고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볼 수 있다. 예, 맑은 날에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멀리서 바라봐도 위에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나는 이제 남아있는 양구군이 될 텐데 우리 양구에 대해서는 이제 지형 단원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양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를 보고서 이제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우리 한반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 울릉도, 독도가 있고요. 그러면 제주도도 있겠네요. 제주도가 있고 마라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동경 124도에서 131도 52분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서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중간을 지나는 이 위선이 있어요. 이 위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중앙 위선이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영토의 가운데를 지나는 위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4도와 131도 52분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경선을 중앙 경선이라고 해요.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 교차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이 바로 양구인데 양구는 이런 위치 특성을 이제 이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반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면 사람의 가운데로 보통 배꼽을 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반도의 배꼽이라 그래서 배꼽 축제를 열고요. 그러니까 배꼽과 관련된 뭐 상징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호수 안에다가 한반도 모양을 닮은 인공섬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위성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무튼 나는 위도 경도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양구군이다. 자, 양구군에 위치한 백곰마을은 북위 38도, 자,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는 위선이 38선이죠. 그리고 동경 128도 2분에 위치하며 백곰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이다. 이곳은 국토 정중앙천문대가 위치하며 DMZ 펀치볼 둘레길에서는 침식분지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이제 펀치볼은 이제 서양에서 주로 미국에서 뭐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커다란 이런 뭐 그릇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펀치볼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개념으로 치면 그릇이죠. 그릇,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데 양구에 가면은 굉장히 모양이 뚜렷한 정말 전형적인 침식 분지가 있어요. 자, 이 침식 분지는 나중에 지형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해남군에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죠. 마라도. 그 다음 2번 나에는 양구군에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이 통과한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이 표준 경선은 일본을 지나가죠. 그 다음 3번. 가는 해남군은 양구군보다 지역 내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양구군은 강원도에 있고 해남군은 전라남도에 있어요. 물론 전라남도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이 물론 있지만 해남군은 가장 남쪽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지점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양구군은 산이 많기로 이름난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구군의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가 더 높다. 3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나는 양구군은 해남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 자, 기온의 연교차는 우리가 이제 기후 단원을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1단원 문제를 내는데 이게 1단원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교차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기후단원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대체로 커진다. 그리고 위도가 비슷할 때는 같을 때는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왜 그런지는 기후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5번. 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남구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양구구는 전라남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하죠. 자, 이제 이건 한국지리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상식 또는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가 2025년 현재 3군데에 있어요. 3군데. 자,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죠. 그 다음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된 곳이 강원특별자치도예요. 그 다음 가장 최근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자치도가 3군데가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볼게요. 1번.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이다. 1번부터 3번 진술에 대해 모두 정답만을 표시한 학생을 고른 것은 형성평가지.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위치 특성에 대한 진술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하시오. 단, 다는 각각 관계적, 수리적, 지리적 위치 중 하나임. 주변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입니까? 예라 그랬으니까 가는 관계적 위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 대륙, 해양 등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입니까? 예라 그랬으니까 나는 지리적 위치가 되겠고요. 마지막 다는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밑에 있는 진술 볼게요. 1번. 가로 인해 관계적 위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건 또는 사계절이 뚜렷한 건 수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죠. 수라 그럴게요. 자, 그래서 X가 올바로 표현한 거네요.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나는 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반도 국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진술은 맞네요. 그 다음 3번. 다로 인해 수리적 위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사용한다. 이건 수리적 위치 가운데 경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수리적 위치. 옳은 설명이니까 동그라미. 자, 그래서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은 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2번. 지도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타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사전 허가가 없었음. 자, 지도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일단 지도만 한번 봐볼까요? 먼저 가보다 더
서쪽. 여기 지점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중국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가 지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오직 우리나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영해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해선보다 조금 동쪽에 이렇게 직선 기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해. 그러면 나는 뭘까? 자, 나의 뭐 섬이 있는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말고 여기를 일단 찍어 볼게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내수죠, 내수. 직선 기선보다 안쪽이니까 여긴 영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내수예요. 뭐 나 지점에는 뭐 섬이라고 해도 좋고 뭐 바다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는 내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안선이 통상기선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겠죠. 그 다음 라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래서 우리나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는 독도 주변이죠. 울릉도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기선을 적용하고요. 우리나라의 영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수역은 뭐 이렇게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일본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1번 영해 기선에서 가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200해리 이내이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이네요. 뭐 약간 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선은 이제 서해안에 있는 서해 쪽에 있는 직선 기선이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중국이 없으면 우리는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가장 동쪽에 있는 꼭 여기 지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동쪽에 있는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없으면 200해리까지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려고 할 거예요. 뭐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은 이제 두 나라가 합의해서 서로 합의를 하다가 지금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합의가 안 돼서 잠정적으로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를 포함해서 더 이쪽 서쪽까지도 우리나라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이다. 자, 참고로 1해리는 1852m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한 360km? 360km 넘죠. 370km쯤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천에서 강릉까지가 약 200km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km니까 그거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1번은 옳은 설명이죠. 2번, 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의 범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해다. 영해다. 그 다음 4번, 라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다. 오직 우리나라만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5번 마의 수직 상공에서는 마는 우리나라의 영해죠.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은 영공. 그래서 배하고 달리 그러니까 배는 선박은 무해 통항권이 있지만 항공기 또는 뭐 드론, 헬리콥터 하늘에 떠 있는 건 그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다음 자료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읽어보면 뭐 동도와 서도,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다. 그래서 가는 독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전남 해남이 아니라 마라도가 영토의 최남단이죠. 그래서 뭐 쭉 읽어보면 역시 마라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마라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지리 문제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학생이지 뭐 내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독도하고 마라도가 주인공이고요. 다는 그냥 독도 마라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그냥 어떤 지점을 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 주인공은 아니더라. 자, 어쨌든 다 등대는 군산항 남쪽에 있고요. 우리 군산은 서해에 있는 이제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가 서해안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 세 개를 꼽으면 가장 북쪽에는 이게 대한민국만 남한만 따지면은요, 인천,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목포, 그리고 전라북도에 군산이 있어요. 군산은 전라북도에 있는 항구 도시. 앞으로 군산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군산 이름이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군산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군산도 끝에 있다. 뭐 정확한 섬 이름은 말도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는 서해안에 있는 섬에 있는 등대다.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1번, 가의 서쪽 50해리 지점에서는 중국 어선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이 가능하다. 안 되죠. 자, 위에 있는 지도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거. 자, 독도에서 서쪽으로 50해리면 요만큼이 50km니까 1.8배. 그러면 뭐 여기쯤 될 텐데 뭐 여기여도 상관없고 여기여도 상관없고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동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어업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영해니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나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일 중간 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만 가능하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일본만 가능하다. 그래서 동해에서는 중국 어선이 허락 없이는 어업 활동을 할 수 없죠.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나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종합해양과학기지가 3군데에 있어요. 3곳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1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했던 이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 두 군데는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청도라는 곳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거초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지리에서는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다. 자, 대신 이어도에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비교하는데 독도에는 해양과학기지가 없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라도에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백령도라고 하는 섬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여기에도 해양과학기지가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명 중에서는 이어도에만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충분해요. 그 다음 3번, 다는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나라 최서단은 북한 땅인데, 북한 지역인데, 땅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압록강 하구에 가면은요, 비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가장 서쪽이 우리나라 가장 서쪽이에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해가 더 어디가 먼저 뜨냐? 당연히 독도가 가장 먼저 뜨니까, 해가 가장 먼저 뜨니까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고요. 그 다음 일출 시각이 이르면 비례하는 거거든요. 해도 더 먼저 져요. 일몰 시각도 더 이르다. 해가 먼저 떴으니까 당연히 먼저 지겠죠. 그리고 역시 이거랑 뭐 같이 비례한다는 표시인데 기호가 엉망이네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 가운데 오는 남중 시각도 같이 움직인다. 일출 시각이 이르면 해가 먼저 떴으면 당연히 정남쪽에 오는 시각도 더 빠른 거고 해가 지는 시각도 더 빠른 거고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독도가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죠. 그 다음 나와 다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최외곽 도서 중 하나이다. 다는 뭐 여러분들이 말도가 뭐 최외곽 도서 중에 하나인지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나는 마라도죠. 마라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선기선이 아니잖아요. 마라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4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및 일본 열도,
사할린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동해는 신생대 제3기 말에 대단층 운동으로 함몰하여 형성된 해분으로 평균 수심은 약 168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약 3762m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부보다 서부가 깊고 남부보다 북부가 깊다. 동해의 남서부 중심에는 울릉도와 우리나라 최동단인 독도가 있고 북쪽 북위 40도 부근에는 난류와 한류가 마주쳐 조경수역을 형성하여 세계 4대 어장의 하나인 북태평양 서부 어장 중에서 중심 어장을 이룬다. 삼국사기의 기원전부터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리을 18세기까지 유럽에서 편찬된 세계 지도에는 동해가 대부분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해라기보다는 조선해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아무튼 조선은 한국이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보기 볼게요. 기역에는 화구호가 분포한다. 울릉도는 화구호가 아니고요. 칼데라 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까 한번 말했던 것처럼 1단원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뒷부분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울릉도에는 칼데라 분지라는 게 있다. 화구호는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 호예요. 화산 지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세요. 그 다음 니은은 독도는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에는 조경수역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리을은 우리나라가 동해 표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1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